그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는 여기 포장된 도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 안 보면 지적된 도로가 없잖아요. 근데 지적된 도로가 없는 게 아니라 지적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떨어진 건데 사실상 지적된 도로가 없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일부러 이쁘네. 없다 14개만. 일부 지역은 몰리니까 그 일부 지역을 풀어서 하면 되는데 몰리는 가장 큰 원인이 학교라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집 있죠? 저 집입니다. 저 집. 자, 이 집 보시죠. 이게 공매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세금인데 얼마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현장 답사를 가려고 이렇게 차를 빌려가지고 같이 현장 답사를 가게끔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현장을 가서 그 물건 분석을 하고 현황을 보고 또 그 낙찰을 받았을 때에 파는 방법과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데 오늘 비가 와서 좀 우중중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오늘 갈 자리는 당진과 서산, 홍성, 그 다음에 평택 이렇게 해서 한 7곳을 돌아보고 오려고 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저 밑에 길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로 들어오는 것 같아. 근데 여기 가운데 보면 여기 집이 있죠. 근데 이 집이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땅을 담보로 잡느라고 땅은 다 담보로 네 필들 다 담보로 잡아놓고 건물은 담보로 안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3억 5천으로 좀 해가지고 건물은 빼놓고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해가셨죠? 근데 여기 보면 전세가 지금 3,500에 들어있죠. 저 건물은 처음부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경매로 빠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거를 공인중개사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공인중개사한테 팔려고 하려면 저 건물을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살려면 저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건물 주인한테다가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르내놔라. 이렇게 하면 건물 주인이 우리한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어요?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정지상권이 있으니까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면은 건물은 철거하지는 않지만 뭐는 내야 되죠? 지는 내야 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낙찰 받아서 잔금을 내면은 저기 새 들어오는 사람이 나가겠죠. 비어있죠. 그럼 비어있는 집을 자기가 살지 않고 지키려고 월세를 주는 사람 주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자기가 그것을 주장해서 이득이 있을 때 주장을 하는 것이지 이득이 없을 때 주장을 할 일이 없다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건물을 우리 거를 만들어서 개선돼 팔면 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번 떨어졌거든요. 그럼 만에 하나라도 우리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곁에 보면 이 오른쪽에 밭,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밭이 있는데 항공사진 자세히 보십시오. 예, 빼면 됩니다. 이게 항공사진 보시게끔 되면 여기 우리 집이 있죠. 집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밭이 있죠. 그 다음에 창고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19-10번지. 근데 여기 밭. 저 뒤에까지. 여기 고치 심어놓고 뭐 한 밭 있죠, 이거. 여기까지 전부 다 해서 땅이 전부 다 들어간다? 800평이거든요, 지금. 817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가격이 이런 큰 게, 다시 말하면 800평인데 지금 보면 2억 6천에 시작이 됐죠. 그러면 평당 얼마 꼴이죠? 20 한 몇만 원 꼴이죠. 맞아요? 800평에 지금 2억 6,700에 시작이 됐잖아요. 30만 원 돈이죠. 30만 원 돈인데 이게 한 번 더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평당 20만 원 정도쯤에 살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도 우리 걸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처음부터 이건 살 때 그 가격을 이제 한 60% 정도에 사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30만 원 이상을 가는 걸로 딱 알고 있습니다, 보면. 근데 30몇만 원씩 했을 때 우리 한 20만 원쯤을 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인중개사한테다가 감정가대로 30만 원을 팔아도 우리가 6, 7천만 원을 마진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법정시장권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법정시장권이 있다고 해도 크게 겁내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가격만 떨어지면 어떤가? 들어가는 거고 법정시장권 주장을 해도 자기가 살고 있지 않거든. 만약의 경우에 저기 주인이 살고 있다. 그럼 법정시장권을 가도 우리 값을 내야 돼요. 왜? 자기가 거기서 살면서 어떤가? 갈 데도 없으니까 나 치료 내고 그냥 살게. 이럴 수가 있지만 여기는 지금 새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배당을 받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빈집이 되거든요. 빈집을 가지고 주인이 월세를 내면서 있을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서로 협상을 해서 넘겨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네. 자, 그럼 다음에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말하면 어제부터 아니 작년부터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가니까 저기 보이는 집 있죠? 말하라고 그랬어. 저 집입니다, 저기. 1층 신라부에다가 조립식으로 지금 새로 지어진 저 집입니다. 그 앞에 보면 흐르는데 거기 차 돌릴 수가 있어. 차 댈 데가 있어. 이런 떨어지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니 캐러반 들려가지고 바깥에서 홀도 없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집이라는 거죠? 왼쪽에, 여기 왼쪽인데 여기다 차. 네. 그 뒤에 있어. 뒤에 한 페이지 더 넣어서 보면 15페이지 있죠? 예. 15페이지 이거는 제가 스피드 옥션에서 뽑아놓은 건데 스피드 옥션은 왜 이거 제가 뽑아놓은 날짜가 있죠? 입찰 날짜가. 입찰 날짜가 7월 13일부터 15일이었죠. 그리고 7월 16일 날 그 개찰했는데 이날 개찰한 것 같더니 유찰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7월 20일서부터 22일까지가 오늘 23일이지 않습니까? 뭐 오늘 개찰을 해서 유찰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끔 보는데, 자, 보십시오. 13페이지 보십시오. 13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토지 이렇게 돼 있죠. 토지 지목이 대지죠. 면적이 얼마죠? 410제곱미터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지분이 총 면적이 495제곱미터죠. 그러니까 495제곱미터 중에 410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9제곱미터만 빼놓고 나머지 땅이 공면으로 나온 겁니다. 건물은 매각이 없죠. 건물은 매각이 제외로 돼 있으니까 땅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뒤에 보시게끔 되면은 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김상묵으로 돼 있죠. 건축물 관리대장이.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보면 나이가 30년생이죠. 30년생이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 90, 거의 90. 네? 90 넘었지. 90 하나. 90. 아니 30년생이면은 2000년도까지 70살 아니에요.
그리고 집이 20면 90산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왼쪽에 보십시오. 20페이지를 보시면은 토지가 지분으로 돼 있죠. 이게 뭐 얼마? 김호수부로 돼 있죠. 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근처에 땅이 크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이게 상들이 상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김호성이라는 사람이 보면은 아버지가 제가 보기에는 이 김상묵으로 보여요. 이해가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거는 애초에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은 걸로 봅니다. 그런데 건물이 등기부등본이 없다 보니까 땅만 공매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법정 지상권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위에서 보시겠는데 건축물 관리자이 없는 건물이 지어져 있죠. 증축했잖아요. 그러면 저럴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잘 들어보십시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증축을 했는데 처음에 건물을 지었던 땅을보다도 더 넘어서 집을 지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그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있던 땅 위에다가 그대로 지금 위치가 졌죠. 그러니까 땅을 더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땅 위에 저 집 위에 2층으로 저거를 불법으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저거는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거주자가 있고 빚이 나온 것이 자 20주 보시죠. 이게 공매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세금인데 얼마인지를 몰라. 이것이 500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조사해놓고 나서 보면 빚이 뭐 5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저 집을 500만 원을 날리겠느냐고요. 취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어려운데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지금 보면 당진시하고 국가에서 압류했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이 집주인은 무엇인지 모르겠어 상당히 경제적으로 된다?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땅을 사가지고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지상권이 있다 나 지료 내마 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까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그럴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가서 지료를 주고라도 여기가 보면은 바로 바닷가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여기 걸어서 한 1분 내지 2분만 가면은 바로 그 장구항이고 요 위가 장구항이다 보니까 위치 자체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가격이 조금 더 떨어졌을 때에 바닷가고 장구항 옆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단박이 투자가 아니더라도 이거 사놓고 내가 한번 지조를 받으면서 그럼 뭐 우리는 은행 이자 이상으로는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기다리면서 천천히 한번 처리해보겠다 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건물주인이 땅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80~90%는 우리가 낙찰 받는다고 취하가 되든지 취하가 안 돼서 우리가 낙찰 받았다고 했을 때 80~90%는 법정지상권을 버티면서 월세 주고 버티겠다고 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거는 이해가셨죠?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이제 밥 먹으러 가요? 네. 그래도 어떻게 저기 뭐야 이렇게 보이면 아니야 일부러 이쁘네. 그렇지.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유튜브에 올리면 이쁘게 올려야 됩니다. 아니 내가 맨손으로 한번 그 사진만 찍는 거 보여. 잠깐만. 내 이거 잘라놓고 하나만 잘라줘 이거. 어? 여기다 얹어야지 예쁘잖아. 고추 좀 얹어.
거 자체가 좀 내가 보면 아니라고 보고. 자, 오늘 이렇게 만나서 되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아니. 아까 교수님이 얘기해 줄 때는 그냥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동산을 다루려면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제가 보면 그 지금 혁신도시 이런 지방에 나서 보면은 빈집이 많아요. 그다음에 건축법이나 농촌정비법에서 빈집 정비에 관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살지 않는 집들이 있고 정에서 도와주고 물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부 다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라 일부 지역이 올라간다. 일부 지역이. 그럼 일부 지역이 올라간다는 얘기 일부 쪽으로 사람이 몰리는데 그 몰리는 가장 큰 이유가 학교야. 학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행정수도를 옮긴다, 뭐 국가균형적 일전에서는 만든다고 보지만은 그거보다는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을 세종시로 옮긴다고 하면은 아마 집값이 잡혀 들어간다고 보고, 그 다음에 특목고를 지금 없애고 있는데 특목고든지 또는 서울에 있는 인류고등학교를 지방으로 옮기게끔 되면은, 그러면은 국가 균형 발전에 의해서 그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던 그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잘 돼 있다고 보고,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하는데 일부 지역을 몰리니까 그 일부 지역을 풀어서 하면 되는데 몰리는 가장 큰 원인이 학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서울대학을 세종시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박정희 정부 때 인류고등학교를 전부 다 강남으로 몰았거든요. 맞아요. 강남으로 몰았는데 그걸 어쩐다? 이 지방으로 예, 하나씩 옮기고 특목고도 만들어서 옮겨가고 그 지방에 아주 제일 가는 고등학교 만들어주고, 이런 식의 정책을 쓰게끔 되면은 더 이상 강남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되고, 딱 하나 더 바꿀 게 있다면 이겁니다. 박정희 정부 때에 용도 지역을 만들었는데 용도 지역 중에서 주거 지역에 1종 전용 주거 지역, 2종 전용 주거 지역, 1종 일반 주거 지역, 2종 일반 주거 지역, 3종 일반 주거 지역, 준 주거 지역 이렇게 만든, 이게 50년 전에 만든 거거든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그런 걸 만들어서 전용 주거 지역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쾌적한 생활을 만들게끔 만들었는데, 지금은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쾌적한 생활을 만들기 때문에 이 용도 지역도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돼요. 거기까지만 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엔 무난히 잡히리라고 보고. 드십시오. 자, 이거 하나씩. 예, 드세요. 교수님 먼저 아, 드십시오. 저도 하세요. 먹으니까 아무 상관하지 말고. 저번에도 맛있는 집 가셨는데. 그 먼저 평택에 갔을 때가 그 산골 마을이라고 해서 예, 아주 맛있는 집이 있거든. 예. 거기도 그때가 문을 닫았어 그날. 그래서 거기 못 가셨어요? 결국? 응. 그 옆집에서 먹었어. 네, 맞아요. 이제는 내가 경매를 본다는 걸 고르려고 하면 이제는 고를만하다.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쯤 되다 보니까 경험을 너무 쌓다 보니까 경험이 있는 건 좋은데 나이를 먹었더라고. 우리 강사님하고 처음 했을 때 몇 년, 한 6, 7년 전 됐나? 그때만 해도 나는 이 특수경매를 그때 시작했는데, 그때만 우리 강사님 왔을 때만 해도 초창기였어요. 경험 그렇게 없어. 나 이론상으로 이런 틀림없이 될 거다.
댓글 해갖고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싸게 협상을 많이 했어. 조금 더 올려도 되는데 내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끊으려고 그냥 감정가루만 준다 그러면 상대편은 네 감사합니다고 막 했으니까 그냥 우리 저기 뭐 경사님 그때 6, 7년 전에 들었을 때는 뭐 거기 가서 협정만 하면 거의 다 협정 다 됐었잖아 거의. 바로바로 한 달 전에 다 풀고 다 빠져나왔었죠. 그 당시만. 근데 지금은 조금 이 특수경매도 경쟁력이 옛날보다 확실히 세졌어요. 말하자면. 그렇지만 뭐 지금 보면 100명이 지금 등록을 했거든요. 그 100명이 등록한 중에서 한 60명은 지금 입찰하고 40명은 낙찰받고 뒤처리를 하고 있어요. 경매 네. 처음에는 저는 어떤 사람이 요식도 팔아먹는데 이거 특별히 어디 누가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지 않나 하고 찾다가 이제 교수님 찾은데 제가 돈 되는 걸 누가 대한민국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찾다 이제 교수님을 제가 이제 특수 경매라고 있구나 이거다 하고 제가 온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근데 저기 한 2년 전, 3년 전에 네.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한 6개월이면 다 배워. 보면 장인들이 나와서 혼자서 다 했거든. 그 사람들이 또 가르쳐주고 해갖고 지금은 특수경매가 좀 상당히 경쟁력이 많이 높아지는데 젊은 사람들은 6개월이면 학교에 쳐들어가.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한 1년 다녔는데 나보고 이제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추천 물건을 발표하잖아. 그러면 내가 발표하는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골라놓은 게 있고 내가 발표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골라놓은 거 내가 혹시 빠뜨린 것만 자기가 들어간다 이거. 내가 발표한 우리끼리 싸우니까 그게 제일 빠진 거 자기가 최저가를 들어가서 그거 낙찰을 받아서 딱 처리해버리고 그냥 돈 벌었던 그런 젊은 애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특수경매로 수혜를 하고 토지개발 강의는 없애버릴 거예요. 없애고 저를 살 거예요. 한양대학에서 살 거예요. 한양대학에서 이제 나보고 좀 토지개발 좀 강의하려고 해갖고 그 한양대학에 한번 이제 협상을 해서 한양대에 갔는데 토지개발 강의는 한양대에서 하고 강남에서는 특수경매만 하고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땅을 보고 많이 이정원 말씀하시는 미정원. 아니 미정원 말고 미정원 가기 전에 전에 갔었던 파란 색깔 집이 있던데 그게 8월 12일 날 이제 내가 생각한 대로 세 번째 딸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 돈이 되는 거야. 건물 전체도 토지 지분 매각이거든. 어떻게 해서 돈 만든다 그랬죠? 건물 전체 토지 지분 매각 돈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 건물 전체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배당받고 나가거든. 그러니까 지금처럼 오늘 오는 것도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았던 것이 가격이 떨어지면 다음번에 들어가는 거야. 이번에 들어가라는 걸 보는 거 아니야. 딱 보고 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들어가는 거야. 미리 이렇게 봐놨다고. 나는 사실 보면 다 보고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한 번만 떨어지면 이거 틀림없이 떨어질 거라. 내 권리 분석해보면 이거 틀림없이 떨어질 거라 하는 걸 내가 골라놓으면 그 중에서 한 30%를 가져가고 70%를 떨어져요. 떨어지면 그거 갖고 이제 현장 답사하고 떨어지면 그렇다 추천할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가 다시 추천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는 것도 오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다가 오늘 봤으니까 다음 달에 이게 하나 골라서 떨어졌을 때 입증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요. 자 이제 갑시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토지 이용계 확인원에 보면 299-1 해갖고 집이 있는 자리 제가 토지 이용계 확인원 띄었죠. 필지가 3필지인데 가운데에 제가 띈 자리가 그것이 건물이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지목이 전으로 돼 있죠. 근데 계획관리지역이죠. 지구개발진흥지구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뭡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뭐예요? 개발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거를 낙찰 받으시면은 나한테 반드시 얘기를 하셔서 이 농지민원 사례집에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돼 있는 것은 농지취득 자격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 가져가서 낙찰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8월 4일이죠. 이게 5분의 1 지분이거든요. 그럼 이걸 낙찰을 받아가지고 한 번 넣었다 좀 낙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팔아야 되죠. 5분의 1 지분을. 팔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5분의 1 지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박 사장님? 먼저 지분을 사온다. 아니, 판다. 우리 내 지분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처분할 권리가 있다죠. 지분권자는. 근데 5분의 3을 가진 사람이 합의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사용의 권한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5분의 1밖에 없으니까 사용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권한은 있죠. 그러니까 나는 내 5분의 1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 정당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해라? 철거해라. 그 다음에 네가 내 땅을 사용했으니까 지료를 내놔라. 이렇게 해서 여기 현재 있는 김종석이가 있죠. 근데 지분은 누구께 나면 김삼수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 김종석이는 제가 보기에는 이 집에서 그대로 살으려면은 제 지분을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합의를 보고 팔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된다? 높은 물건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고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죠. 시간이 끈다고 하더라도 이건 개발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만약에 여기 살고 있는 김종석이가 난 돈도 없어. 나 안 사. 네 맘대로 해.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너 마음대로 난 살 돈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결국에 가서는 협상이 안 되니까 이제 경매로 파는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경매로 팔았을 때에 이거를 경매로 팔았을 때 배당으로 받아가는 방법이 있고 경매로 팔았을 때 내가 다시 가져오는 방법도 있죠. 내가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우선이었어요. 네? 공지담이었어요. 공자 다 팔아도 나눠가 자르면 공자 우선 매수가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김산수, 기나무, 이규환, 최선진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여기 지분권자가 김환호가 있죠. 여기 지금 누구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김상수 지분이 나왔죠. 그럼 김환호가 여기서 살고 있죠. 아까 아니 김삼수가 살고 있는데 그 주소 도로명 보시면 김삼수가 살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 밑에 김환호도 살고 있잖아요. 김하는도 아니? 살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협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협상이 안 되게끔 되면 마저 가져와야 되거든요. 마저 가져오는 방법은 하나는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고 우리 거를 가지고 가등기를 치는 방법. 내가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소송을 집어넣은 판사님이 그럼 다 팔아라고 공유형을 분할을 판결을 내려주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법원에다가 제출해야지 경매가 진행이 되거든요. 또 하나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나머지 지분권자들한테 우편을 보내서 네 지분을 내가 사겠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 이게 여기 사는 사람이 포기하게끔 되면 나머지 지분권자들도 그거 갖고 있으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요 자기 지분을 가지고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서 가등기가 자기 지분을 가등기가 있는데 자기가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면
요새 법을 잘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 이해가셨습니까? 여기는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다 개발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다 좋은데 이 집의 약점은 뭐냐면 도로보다 얕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겠죠. 나같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저런 땅에 집을 지어달라 그러면 하수도를 도로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하수도를 내보내기가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보면 다른 걸로 더 쭉 찾아서 내보내줘야 되는 이런 땅이거든. 그게 이제 사실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런 집을 나보고 지어달라 할 때 딱 보면 도로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하수도는 어디다 만들어야 되죠? 도로에다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 도로보다 낮은 땅에다 집을 지었으면 하수도로 나가 안 나가 물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쟤는 올려.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다가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자동 펌프로 가게끔 만들어야 돼. 아웃 때는 한 손씩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낙점이 있긴데 이거 오래됐기 때문에 얘가 주거 개발을 진행중인데 어차피 개발이 된다는 뜻이야. 이 땅은. 그 사놓고 갖고 있어도 이 저기 뭐야 여기가 무슨 용도 지역이 뭐죠? 기획관리 지역이죠. 그렇죠. 계획관리 지역이 이게 개발이 된다면 주거 지역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갖고 있어도 땅값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 땅은. 이해가셨습니까? 네. 자, 그럼 다음번에 이제 홍성으로 가실까? 협상할 수 있는 확률은 많이 낮아요.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4분의 1 지분이잖아요. 그 여기 보면 31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협의를 분할에 의해서 상속을 했죠. 상속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자식은 바깥에 나가서 살고 있고 부모가 여기서 살다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상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집이 빈 겁니다. 보면은 상속을 했는데 이창용에 일명해가지고 사회행위 취소를 했죠. 상속을 한 사람이 받았는데 돈을 받을 거인 데서 왜 제가 상속을 해야 되는데 걔한테 상속 안 하고 왜 다른 애한테만 상속을 했느냐. 이렇게 해서 사회적 소송을 해갖고 보게끔 되면은 자 몇 페이지를 보시면 36페이지 보세요. 36페이지 보면 이창영이가 있고 이혜영이가 있는데 원래는 이혜영이가 4분의 4를 전부 다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는 상속자가 4명이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했다가 이창명이가 상록수제일 유동화 회사에서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이 상속을 받지 않다 보니까 사회행위 취소를 해가지고 넣어서 이창명이 지분만 경매로 집어넣어서 강제경매로 나옵니다. 사건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토지 건물 4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봤는데 자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저거를 봤을 때에 저 집이 나빠서 비워둔 건 아니고 노인네가 살다가 돌아가셔서 빈 집이 됐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안에 크게 집이 그렇게 막 망가졌거나 아주 살기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걸 4분의 1 지분을 사가지고 하나는 그 4분의 3 지분을 가진 사람한테다가 팔고 빠져나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나머지를 든다.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고 경매를 가서 배당으로 받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방법인데 이혜영이한테다가 저거를 다시 팔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낮다고 해요. 없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은 50% 이하로 봅니다. 그러면은 저걸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 내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로 그냥 진행이 돼서 배당으로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배당으로 받아왔을 때에 한번 49%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는 55%나 60% 이상 낙찰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60%나 65% 이상 낙찰을 받아야지 배당으로 받아오는 거니까. 근데 이 좀 일반 주거지역이고 집이 좀 쓸만하다 보면은 내가 저 밑에 사서 정리를 하고 앞에 정리를 해서 4분의 3을 마저 갖고 와서 내가 공인중개사한테도 팔 수도 있겠죠. 파는 방법이 지금 그렇게 두 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협상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협정은 안 될 거라고 보고 경매로 파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를 내가 가져와서 나머지 다 가져와서 이 공인중개사한테 파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제가 보기에는 위치나 이 집 자체는 쓸만하다 보니까 4분의 3을 마저 가져와도 됩니다. 일단은 한 번 더 유찰이 됐을 때 지금 들어가면 안 돼.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49%까지 떨어졌을 때 한 55% 선에서 낙찰을 받아서 일단은 4분의 3 지분권자와 합의를 해보고 지분권자하고 네가 내 땅을 좀 팔으라고 한번 얘기해보고 아니면 네가 내 걸 사라고 얘기도 한번 해보고 안 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한다? 다 팔아서 나누는 걸로 가는 겁니다. 다 팔아서 나누는 걸로 갔을 때에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마저 내가 지분을 가져와서 제3자한테 팔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경매로 그냥 던져서 배당으로 받아올 것이냐는 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49%까지 떨어졌을 때에 내 얘기가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의 입장에서 보면 60% 이상은 안 쓰지 않는 겁니다. 많이 써봐야 55%에서 60%고 55% 정도 써서 낙찰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그냥 던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용도 지역이 2중 일반적으로 주택가로 좋고 집 상태도 좋기 때문에 사실은 나머지 4분의 3을 가져와서 공인중개사한테 통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고 그냥 팔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요새 저기 보면 시득세, 등록세, 집 1가구 2주택 이런 거기 때문에 개인 이름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있습니까? 없으면 평택으로 갑니다. 이제는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먼저 사람이 잔금 안 내고 미납을 했을 경우에는 유찰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최저가로 1억 9,800을 1억 8,900만 원을 써갖고 단독공찰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대출도 되고 다 되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거는 1가구 2주택으로 그런 문제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것도 법인으로 낙찰받는 게 제일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파트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상당히 이렇게 70%까지 되면 상당히 모르지만은 개인 주택인 경우에 잘 모르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번 누가 낙찰 받았는데 잔금 안 냈잖아요. 그 때문에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괜히 찜찜해 갖고 안 들어와 이게. 근데 만약에 이걸 한 번 더 떨어지게끔 되면 지금 가격을 넘겼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번에 최저가로 써서 내가 그냥 단독공찰로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대출도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고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게 있을 때 한 번씩 투자할 텐데 여러분들도 떨어져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최저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최저가로 들어가게끔 되면은 약 한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날 때 8천만 원 내가 다 먹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난 여기서 한 5천만 원만 먹고 던지겠다. 얘기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문제되는 게 있어요? 없죠? 자, 없으면 이제 다음 거 팽성읍이라는 곳입니다. 저기 평택에 왔는데 평택의 포수에는 뭐가 있죠? 평택 포수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평택의 포수에 밀군지에 있습니까? 안동리에 밀군지에 있어요. 포승 산업단지가 있고 여기 어디에 여기 뭐야? 팽성에는 뭐가 있죠? 팽성에는 밀군지가 있습니다. 팽성에 밀군지는 여기 가는데 보면 여기 가까운 곳에 여기 미 해병대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미군 부대하고 얼마 멀지 않고 여기서 걸어서 한 50m만 나오면 미군들을 위한 점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집도 그렇고 우리 지금 가는 거 여기 팽성도 그렇고 둘 다 지적상 도로가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요 지금 본 것처럼 지금 어떤다? 건축허가 났죠. 즉 대지만 지적부상 도로가 없어도 저렇게 도로가 있는 것은 그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건축부상 도로를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단 요 이제 가서 보면 그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는 건 같으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는 자, 여기서 보면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죠. 아까 본 것도 지적도상 도로가 없었죠. 근데 이 아까도 도로 포장을 한 것이 자동차 일반인이 다니고 그것이 그 자체가 그 시에서 포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그대로 지적도상 도로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거고 하는데 이거 집도 전공도 없는데 여기까지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여기까지 있죠. 이 지금 이 도로가 이 도로를 이어서 이렇게 집들이 지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건물을 헛물고 새로 진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 땅입니다, 이게. 여기 포장된 도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상 보면 지적된 도로가 없잖아요. 근데 지적된 도로가 없는 게 아니라 지적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떨어진 건데 사실상 지적된 도로가 없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도로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포장을 평택시에서 했다고 하면 괜찮고 개인이 포장을 한다고 안 됩니다. 예, 가셨습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뭐 이렇게 탑승 조각도 있죠. 상수도. 예, 근데 이런 다시 말하면 평택시에서 지분은 이런 것이 다 있고 하수도도 있고 다 했을 때는 그리고 평시에서 자체에서 포장한 도로인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부상 도로를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그대로 되는데 포장이 만약의 경우에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하지 않고 개인이 했다. 다시 말하면 개발업자가 택지를 개발해서 그 안에 포장을 개인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용수당 받아올 거라고 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가시겠습니다. 요 차 있는데 요거는 지분이고 뒤에 있는 것이 저게 다 집까지 다 경매가 나온 건데 가서 보시면은 계량기가 4개가 달려 있거든요. 내량기가 달려 있는데 여기 세입자가 하나 둘 셋 4명이 있죠. 그러면 보시게끔 되면 이 대학력 있는 사람이 2007년도에 이사 왔죠. 근데 보면 이것을 산 사람이 있는 건 2007년도 5월 3일날 샀고 이 사람이 2007년 9월 달에 이사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대학력은 있지만 세입자는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낙찰 받아서 이럴 때는 그냥 인도명령을 치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동네에 와서 저기에 와갖고 사람 있으면 만나가지고 이 집에 살고 있는 김질순이가 누구냐 또는 여기에 다른 사람이 여기 세대로 사는 거 있죠. 그 사람한테 물어보게끔 되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러면 자신 나고 어떤가? 입찰에 들어가도 하고 세입자 다시 말하면 대학력 있는 세입자가 무서운 것이지 대학력 있는 사람이 무서운 건 아니야. 그냥 자기가 세를 들지 않아서 그냥 바로 나가야 되는 거야. 대학력 있는 세입자가 내 돈을 주십시오 했을 때 그걸 줘야지 내보내니까 그게 겁나는 것이지 세입자가 아닌 대학력이 있는 사람은 세입자가 아니라는 것만 알게끔 되면 우리가 하나도 겁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맨 위에 있는 이 대학력이 있는 사람은 세입자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또 여기 왜 반장이나 봐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해 보게끔 되면 그 사람이 거기 건물 주인 누구에 뭐 되는 사람이다 만 나오면은 그냥 바로 입찰 들어가면 이
대항력이 깨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오늘 지금 보면 평택과 세계는 전부 다 조금씩 다 다른 건데 전부 다 뭐 지분도 아니고 건물 매각제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하나는 맨 처음 거는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가 잔금을 안 낸 거. 두 번째는 지적수상 도로가 없는 거. 세 번째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같은 사람이 있는 거. 요거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걸 봤을 때는 이런 거를 이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언제 들어왔고 며칠에 들어오고 어떻게 됐어요. 요런 걸 자세히 보게끔 되면 아 이것은 임차인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몇 가지 제가 골라서 종류별로 이렇게 골라서 이제 왔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시겠죠? 뭐 매달 오실 필요 없죠.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들고 보면 아 이건 이런 게 대항력 있는 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지역도 도로는 이렇게 가고 지분인 때는 이렇게 가고 비어 있는 집은 어떻게 가고 약간 한 번씩 종류별로 한 번씩 다 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바로 서울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